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혼자 메모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짧아서 컨텐츠로 만들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 한 55개 정도를 골랐는데요. 이 중에서는 감독님들의 질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한 것들을 읽은 거니까 다소 주제가 뒤죽박죽이어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들의 질문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생에서 멀리 해야 할 딱 한 명을 고르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제 생각에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암세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 형이 만약에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네 가지의 법을 만들고 싶은데요.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차량 압수, 영구 면허 금지, 또 인명피해 발생 시 무조건 살인미수로 적용해서 최소 20년 혹은 무기징역, 또 남의 돈 가지고 사기치면 무조건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서 하루 일당 10만원부터 해서 갚게 하기.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0만원 사기쳤으면은 2739일을 공사 현장에서 일해서 갚으면 되겠네요. 또 성범죄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세시켜버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 전에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분이 풀릴 때까지 가해자를 팰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는 부모님이 1시간 동안 그 가해자에게 내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게 해주기. 대디형이 생각하는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사람. 또 성인 되고 나서도 부모 등골만 빼먹는 사람. 밖에서는 찐따면서 가족이나 애인한테는 막말하는 사람. 또 형은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언제였어?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훈련소 때 매주 성당에 갈 때마다 모아놨던 초코파이 4개를 누가 훔쳐간 거야. 와, 그때 진짜 제가 완전 눈 돌아가서 침상 걷어차면서 어떤 내 초코파이 4개 훔쳐갔냐고 지금 자수해라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애가 겁먹은 표정으로 미안하다면서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때 훔쳐갔던 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에게서 진짜 그때 살기를 느꼈대요. 폭력은 때때로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폭력이 가능한 걸까요? 전 누가 우리 가족에게 폭력을 쓰면요, 그때는 전 폭력을 쓸 겁니다. 열시. 또 어떤 분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범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살인이 가장 최악의 범죄니까 그건 빼고요, 전 사기죄랑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영혼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범죄잖아요. 제일 악질이고 최악이죠. 대디형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무조건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능력 있고 다 갖춰도요, 배려심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건 삶이 지옥일 겁니다. 무조건 배려심.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해보세요. 그럼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메모한 것들인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제발 껄렁껄렁하게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 상대 측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남편 친구들이 어떤 분들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친구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적이 있다면 대부분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도와준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을 막 가지고 싶어서 안달나게 행동하고 매달리는 것보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면요, 온 힘을 다해서 빨리 1순위로 갚으세요. 그리고 빌린 돈만 갚지 마시고 선물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감사함을 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돈 때문에 배신해도 너무 놀라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돈을 더 존중합니다. 너무 흔한 일이에요. 이 누군가의 말은 항상 2번 이상 걸러서 들으세요. 누가 뭘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건지,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말한 건지 정확하게. 기분 좋다고 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막 쏘지 마세요. 고마워하는 건 그때 잠깐뿐이고 대부분은 고마워지도 않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내가 쏘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에게만 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요, 걸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뭐 사정이 있었겠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간에 누군가에게 피해 줬으면요, 제발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세요. 이걸 못해서 세상의 모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수성가 CEO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꿀팁은 하루 전날에 내일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할 3가지를 미리 메모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하루 전날에 내일을 준비하면은 아침이 훨씬 가뿐해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두면은 방황할 일도 줄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생깁니다. 저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 메모만으로도 이 복잡한 하루가 되게 단순해지는 느낌이에요.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말 사소한 일로도 완전하게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대하시길 바랄게요. 살다 보니까 인생에는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을
인생을 자책하는 것도 그만하시길 바랄게요. 내가 충분하게 사과했고 반성했다면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30분만 정확히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고 귀찮지만은 나에게 좋은 걸 하는 거라고 합니다. 김영철님은 아침마다 무조건 기상해서 딱 30분 영어 공부하고 15분 간단한 맨몸 운동, 15분 명상 이렇게 하루 시작했더니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일에 휘말리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부탁이 들어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렇게 명확한 나만의 경계선을 세운다면요, 나의 피로도 맞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즐겁지 않은 분들과 억지로 시간 보내는 건 이제 그만. 제발 길거리에서 도보하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뒤에 있는 분들이 싸우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이 속으로는 엄청 쌍욕 날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옆에 있는데 한숨 푹푹 쉬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는 행동입니다. 직장에서 정치질 할 시간에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회사에서 자기가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세요. 어영부영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한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싸구려 취급할 겁니다. 항상 자신을 비싼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비싸게 대우해 줍니다. 이 앞뒤의 맥락이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섣부르게 결론 내는 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괜한 오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자리에 여자분이 있을 때 하지 못할 말이라면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공간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면요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기본 에티켓입니다. 하루에 무조건 해야 하는 3가지 일은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기, 최소 10분 운동하기, 최소 2끼는 제 시간에 챙겨 먹기. 내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이나 내 아이들이 내 모습을 CCTV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는 굳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새벽에 갑자기 불러내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혀 계획이 없던 분이에요. 이 피지컬을 키우는 것보다 당당한 태도를 키우는 게 훨씬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상대방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 모임 자리에서 누가 나를 깎아내린다면요 상황 봐서 딱 3마디만 하세요. 와 너는 나를 평소에 엄청 신경 쓰는구나. 와 재밌다. 뭐 더 없어? 좀만 더 해봐. 너 나한테 열등감이 있구나. 부모님에게는 될 수 있으면 자주 연락하세요. 미우나 고우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최악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낸 하루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조언은 상대방이 구할 때만, 그때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할 것. 여러분들에게는 이해 못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으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하지 마세요. 호구 당첨입니다. 이해가 안 갔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갔다고 말하세요. 훌륭한 타자는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을 잘 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나에게 제대로 오지 않고 엉뚱하게 날라오는 공들을 다 맞춰보겠다 하고 억지로 방망이 두르면요 내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 삼진당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제대로 오는 공만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공만 잘 걸러내도 최소한 죽진 않아요. 이렇게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확 한 칼에 잘라내지 마시고 서서히 밀어내세요. 살다 보니까 뭐든지 한 번에 끊는 건 나한테 좋을 게 없더라고요. 장례식장은 웬만하면 참석하세요. 상대방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꼭 가서 함께 슬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년 후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정해서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보세요. 뭔가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 자유롭게 스페니쉬로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목표라서 지금 매일 30분 동안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50세가 되면 스페인어로 말하는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고 싶어요. Pero lo realmente extraño es que incluso si G fuera racista, mucha gente tendría que decirle si lo es o no. Tenía amigos mexicanos en Koreatown y de repente vino a buscarme a pesar de nuestra buena relación. Así digo que soy típico. ¿Qué haces? Eso es racismo. Diciendo que no sabían nada aunque lo conocían. 이 내 방의 상태는 곧 나의 정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방을 정리하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잡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꼭 방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내가 원하면 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좋은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통제를 하시길 바랄게요. 당당하게만 행동해도요 웬만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다 큰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보기에 외형 때문에 무시하는 게 20-30%, 태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70에서 80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요 웬만한 건 시간 지나면 다 무뎌지고 잊혀지더라고요. 이걸 너무 붙잡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빨리 잊어버리세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도와줄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큰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위에 연꽃들이 있는데 이 연꽃들이 멀리서 보면 언뜻 보면 잔디밭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에 이게 잔디밭인 줄 알고 여기 뛰어간 거예요. 그때 물에 꼬르륵 빠지면서 이게 죽는 건가? 나 죽기 싫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죽기 싫어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외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을 때 소리도 안 지르고 손도 안 흔들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알려야 됩니다. 반드시 알리세요. 그러니까 누가 뒷담화를 하면요, 호응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주제를 돌리세요. 여러분의 평판이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외출 전에 작은 과일로 코털 삐져나온 거 정리하시고요. 세수할 때 반드시 귀 깨끗하게 닦아서 귓밥 안 보이게 하시고, 눈썹도 잘 보면요, 삐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자르세요. 이 스킨이나 에센스 꼭 바르시고요. 팔꿈치도 바디로션 꼭 바르세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머리 손질 꼭 하시고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주변 사람 100명이 알게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에게 나의 정치적 성향을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이 듣는 분들이 무표정하게 있어도 이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멍청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끝낼 것. 마지막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상 이상으로 뇌가 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상식한 인간을 만났다고 해서, 무례한 인간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화내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문제가 있나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기준일 뿐인 거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한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언제든지 몰상식하고 무례한 또라이로 보일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 사거리에 70평 크기의 감성 공간 파크 에비뉴를 오픈했거든요. 이렇게 층고도 높고 공간도 웅장해서 파티나 혹은 세미나 강연장, 그리고 각종 영상 촬영 공간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강남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절대 보기 힘드니까 공간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 및 문의는 네이버에 파크 에비뉴 파티룸을 검색해주세요.